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자, 우리 지금 내비게이션 기업법에 옥천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그 해시태그가 붙어 있는 템플릿을 지금 열어봤습니다. 자, 중국 옥천은 우리 내비게이션 기업법에서 몇 번에서부터 몇 번까지죠? 780에서 789. 네, 780번에서부터 789번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 7자가 이제 충북이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80에서부터 89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해시태그를 한번 다시 떠올리시면서 우리 그 장소들을 다는 안 했지만 한 것도 다시 기억을 해볼게요. 자, 여기 80 하면은 해시태그가 8영산 또는 803 해갖고 요 있어요. 그 해시태그로. 자, 그러면 여기 카드에도 적어놨지만 팔령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남공, 예, 음, 전남 공릉에 전남공, 있는 그 봉우리 8개 봉우리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가지고 아름답다는 그런 산이에요. 팔령산. 이때 영자가 이제 그림자라는 뜻이고, 또 밑에 보니까 803 빨갛게 써져 있네요. 803은 뭐예요? 여덟 네. 개의 보물이 아니고 여기는 8개의 그런 그 장수들, 그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에 그 공을 세웠던 그 장수들을 기려서 그 뭐야 공원을 이제 조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팔공사는 어디에 있어요? 대구에 대구요, 대구에 대구. 있어요. 예, 그렇게 팔령산, 팔공산. 자, 그러면 팔령산이나 팔공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사는 주민들이 어디에 온 거예요? 충북 옥천에? 별빛 20권에 예, 일순, 예, 별빛 수목원이라는 곳에 이제 관광을 온 거예요. 그래서 별빛 수목원이 바로 이제 우리가 번호로는 780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일은 81번이겠죠? 자, 그래서 781번인데 어딜까요? 충북의 한평 생태 마을. 한평 약초 약초 생태마을이었었죠? 생태마을. 예. 옥천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대청댐 스몰 지역하고 관계 있는데 그 근처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대청댐이 이제 우리 중부권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유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못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수질 보호 보존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뭐 하지 못하게 많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보다는 오염이 덜 되고 하여튼 거기를 지키려고 국가에서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음식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세우지 못하게끔 이렇게 보호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수질 보호를 위해서 거기를 많이 이렇게 가꾸고 관리하면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뭘 심었어요? 약초. 약초를 심었어요. 그래서 약초를 심어서 그것을 이제 그런 어떤 그 자기들이 그 주민 수입원으로도 삼기도 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한평 약초 생태 마을이라고. 그래서 여기 약초를 이제 키워가지고 그런 업들을 샀는데, 그 약초가 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그것을 다 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파일로 파일을 저장했어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약초가 있을 때 그 약초는 어디에 뭐 약효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가 81번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82번이네요. 파리. 자, 파리 하면 우리는 뭘 떠올려요? 에펠탑. 예, 파리의 상징인, 프랑스의 상징인 파리 에펠탑을 연상을 해요. 그래서 이 충북 옥천에 프랑스 파리에서까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관광 온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인생식물. 예, 수생식물 학습원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수생식물은 물에서 사는 생물이죠. 그래서 네. 아주 여러 가지 물에서 사는 그런 식물들을 거의 1만 번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걸 잘 전시를 해놓고 해서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관광을 온 거예요. 실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대파. 예, 실제일 확률은 뭐 조금 적고, 우리가 좀 이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스토리예요. 네, 뭐, 그 수생식물 학습원에 파리에서 관광 올 수도 있어요, 있기는. 아주 무관하진 않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 장소하고 번호를 기억하느라고 그렇게, 매칭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어,
82번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돼요. 수생식물 학습원이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 여기는 782번이지만 실제로 그 서울에 보면 82번 있는데 거기는 어딜까요? 한리공원, 사리공원. 예, 파리공원이라고 있어요. 양천구에. 양천구에 82번이 파리공원이에요. 그 양천구에다가 파리공원을 세운 이유는 왜 그랬다겠죠? 우리나라하고 프랑스하고 이렇게 수교를 했어요. 예, 수교를 했는데 그 수교한 것을 100주년 된 해 기념을 해서 양국에다가 각각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그 프랑스하고 수교를 맺은 게 1986년이래요. 1986년인데 87년 해던 때 1987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양천구에다가 파리공원이라고 하는 걸 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좀 소형으로 미니어처 같은 것을 만들면서 그 공원을 이제 조성을 했는데 그 공원 안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에펠탑 작은 것도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 그런 분위기가 나는 그런 곳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뭐야 프랑스에서는 반대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그 서울을 상징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겠죠. 그래서 서울 스퀘어라고 해갖고 서울 광장이라는 것을 프랑스 파리에 또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양국이 어떤 그 수교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상징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의 그 양천구에 그 82번 파리공원이 있고요. 여기 지금 충북 옥천에는 어디에서 왔어요? 파리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를 놀러 온 거예요? 수생식물 학습원. 수생식물 학습원이라는 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열대식물인 그런 그 파피루스는 그 열대 수생식물인데 이게 이제 종이의 그 원료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종이를 뭐라 그래요? 페퍼. 페이퍼라고 하잖아요. 페이퍼. 페이퍼. PAPER. 그래서 매일 새로운 그런 소식이 오는 종이. 그게 뭐예요? 페이퍼, 새로운 소식이 오는 종이. 뉴페이퍼, 뉴페이퍼. 조금 더 네, 발전시키면 뉴스페이퍼. 그래갖고 신문을 영어로 우리가 뉴스페이퍼라고 하잖아요. 신문이 새로 들어온 소식이잖아요. 근데 뉴스페이퍼 할 때 NEWS죠. 그때 네. NEWS는 뉴스이기도 한데 우리가 동서남북 그 방에 있죠. 동서남북. 동이 뭐예요? 이스트죠? 서가 웨스트. 남이 사우스, 북이 노스잖아요. 그 동서남북 영어 첫 자를 딴 것이 NEWS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들어온 소식이라는 얘기죠. 사방에서 들어온 것을 종이로 만든 게 바로 신문이에요. 뉴스페이퍼.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파피루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그런 그 열대 수생식물인 파피루스가 여기 그 수생식물 학습원에 약 1만 번 이상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놀러 온 거예요? 한강? 파리, 네,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에서부터 이렇게 관광을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예, 782번, 78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83번. 83번은 이제 요거는 그 팔삼타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대구에 있는 그런 그 곳을 얘기한 건데 팔삼타워, 대구의 그 팔삼타워 뭐랄까 직원들이라 할까? 사원들이 이곳에 또 워크숍을 왔어요. 이 장소가 어딜까요? 장계 휴양지, 예, 장계 휴양지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관광하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장계 휴양지 우리 기억할 때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누구를 떠올리면 돼요? 장계현의 나이 20년, 아, 예, 장계현이 나의 20년 이거를 떠올리시면 장계현 할 때 그 이름에 앞에 두사가 장계 얘랑 같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83타워에 그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기 장계 관광지에 와서 장계현의 그 리사이트라는 공연하는 것을 본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오래 기억나실 것 같아요. 장계현의 그 유명한 노래가 우리 세대는 알고 있죠. 뭐예요? 나이 20년. 나의 20년 해갖고 동력의 해 뜰 때 뭐 어머니 날 낳으시고 귀엽던 나이야 아가야 내 인생 시작됐네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부르던 그런 노래가 있을 거예요. 예, 이따가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84번은
8하고 4 해서 84. 그래서 요 84는 발음을 하면 84인데 84에서 8에 리을을 갖다가 니은으로 바꿔서 판사로 이렇게 했어요. 판사도 실제로 요 84라고 하는 그런 그 이거 보고 뭐 필명이라고 하던데 이게 그 만화가가 있는데 웹툰 작가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웹툰 작가인데 이름이 김희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원대학교 그 출신인데 수원대 미술 그쪽으로 해서 아마 이게 이제 만화를 그렸던데 패션왕인가 뭐 그런 웹툰 만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웹툰 작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김희민이라고 하는 웹툰 작가가 자기 필명을 지을 때 앞에 기한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이 기한은 어떤 의미를 갖냐? 그 배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 김희민 작가가 경기도 그 화성시 기한동에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동네 기한동에 그 기한을 갖다가 쓰고 그 다음에 84는 그 김희민이 태어난 해를 얘기한대요. 그 지금 우리가 2024년이잖아요. 예, 벌써 2024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안84는 지금 몇 살일까요? 40살. 40살이 됐네요. 그죠? 40살. 41살에. 예. 기안84가 40살이에요. 금년에.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그 출생 연도를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기안84. 자, 그런데 기안84하고 아버지는 또 우연찮게 이건 이제 스토리예요. 판사예요. 근데 기안84가 이제 이런 작품들을 웹툰을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해갖고 저작권 시비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가게 됐어요. 재판을 받으러. 재판 받으러 법정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재판장이 아버지인 판사인 거예요. 서로 무슨 사연으로 인해서 헤어졌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자가 만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 84번에는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기안84하고 아버지 판사하고 어디에 온 거예요? 김지용 문학관. 예, 지역 문화. 정지영, 향수로 너무너무 유명한 우리 국민 시인이라고 하겠죠. 예, 정지영 문학관에 온 거예요. 정지영 문학관에 기안84가 왔다는 거, 뭐 이렇게 조금 어색하진 않죠. 네, 같은 문학 계통이 그런 그런 그 활동을 하고 하니까 뭐 아주 전혀 생뚱맞다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같은 계통은 아니지만 완전히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지용 문학관하고 좀 이렇게 연결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로. 자, 그래서 84번은 바로 정지용 문학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는 84번 어디인지 기억나실까요? SBS 방송국. 네, 서울에 그 양천구에 있는 SBS 방송국이에요. 그 SBS 방송국 어떻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시안파사 저기 아들하고 판사랑 어, 같이 방송국 출연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SBS 방송국이니까 이 두 부자가 정말 아주 음, 뭐랄까 이상한 스토리죠. 우연히 이제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다라는 여러 가지 사연 우여곡절 속에 방송에서 만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84번 SBS 방송국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84번.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번이네요. 이 5번이니까 이게 몇 번, 실제로는 85번일 거예요. 85는 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숫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85라는 거를 이제 이 해시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이 기억법 만드신 분이. 그래서 85 하면은 그냥 85를 발음 나는 그대로 해가지고 옆에다 호수자만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수는 팔자 모양의 호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 85호라는 팔자 모양의 호수는 아니지만 8호라는 그 호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강원도. 강원도 하천에 있어요. 강원도 하천에 8호가 있는데 원래 8호가 되기 전에는 거기가 뭐라고 했어요? 천 하천호였어요. 그냥 그 지명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대청호, 뭐 춘천호, 뭐 이렇게 호수 이름 딸 때 그 지명을 많이 따잖아요. 그래서 하천호였는데 하천호가 이렇게 8호로 바뀐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6.25 때 중공군들이 예, 맞아요. 6.25 때 중공군이 여기서 많이 그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많이 이제 빠져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그 전적을 올린 그런 곳이다 해서 중공군을 많이 무너뜨린 깨뜨릴 파자예요. 오랑캐 우자이고. 제가 한자로 이걸 좀 찾아보려다가 못 찾아서 그냥, 음, 한글로 그 블로그에 실적에는 그렇게 적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8호호예요. 그래서 8호호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숫자 85는 그런 걸 연상해 갖고 8호까지 이제 스토리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충북 옥천에서 8호 85번은 어딜까요? 또 삼아소, 예, 옥주 사마수라고 옥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옥주는 옥천의 옛 지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수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그 뭐랄까 그 과거 시험? 과거 시험에 생원시와 진시가 있었는데 그 생원시와 진시를 합해서 사마시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마시 이런 그 사마시에 그 통과한 그런 합격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여러 가지 뭐 정치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거기에다가 그 식량 같은 걸 저장을 해서 그 백성들이 어려울 때 가뭄 때 막 이런 때도 그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저장했던 걸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부재를 하기도 하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옥주 사마수가 이 옥천에서는 85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옥주 사마수를 기억할 때 잘 기억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사마수 앞에 옥주 사마수 앞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팔자 모양 예, 팔자 모양의 호수가 그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앞에 팔자 모양의 호수가 있기에는 조금 모양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 번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6이네요. 86의 해시태그는 여기 적혀 있듯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요타 86이라고 되어 있죠. 도요타 86은 그 일본 그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그 제품이에요. 아마 86년에 뭔가 획기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지 도요타 86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도요타 86, 즉 86에 해당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이경수 유경수 예, 생가. 유경수 생가가 바로 86번이에요. 자, 유경수 생가랑 86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시겠어요? 도요타 86을 타고 이경수 여사 생가를 음, 방문했다. 그쵸? 예. 유경수 여사 생가도 이제 많은 관광 그런지로 이제 사람들이 방문을 해요. 근데 거기에 제일교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예,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뭐, 제일교포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으려나? 하여튼 이런 이 자동차를 타고 거기를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그 블로그에다 썼는데 너무 좀 무시무시한 얘기지만 그 유경수 여사가 77년인가? 아, 76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광복절 행사에서 네. 77년이 아니구나. 74년이나 그렇게 되겠다. 73년이나. 그때 그 저기 서거를 하잖아요. 광복절 그 식장에서 네. 그 그때 제가 고등학교였었는데 고등학교 학생인데 여름에 그러니까 8월 15일이니까 한참 뜨거울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루에다 이렇게 책상 내다 놓고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광복절 그 식 진행하는 거를 듣고 있었어요. 라디오로. 그런데 갑자기 탕탕 소리 나면서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총격에 그 서거를 하신 거죠. 그때 그 총을 쏜 사람이 누구예요? 김재규. 김재규는 저기 박정희 대통령 쪽이고 12.6 사태랑 관계 있고 문세광이라고 기억나시나요? 김재규. 네. 예, 기억나실 것 같아요. 네, 네. 문세광이라는 제일교포 이 사람들 조총련 계통인데 그때 이제 몰래 그 장충 체육관일까요? 거기가 거기에 들어와서 식장에 갑자기 그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저격을 한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뭐랄까 축사를 읽으시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얼른 피했어요 몸을 그 연단 그 밑으로. 그런데 유경수 여사는 그냥 그 단상에 있었기 때문에 피하지를 못한 거지. 이렇게 피한다고 옆으로 저기 했지만 그거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서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그 블로그에다 쓸 적에 그 문세강이 도요타 86을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썼는데, 쓰면서도 조금 잔인해가지고 이야기가 잔인해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뭐 이렇게 그냥 스토리를 쓰긴 했는데, 자, 86번은 옥천이 어디라고요? 유경수 생각. 유경수 생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은, 이거는 87번에 대한 숫자를,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또 이 기억법 만드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86과 마찬가지로 87도 이런 어떤 그 브랜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닭강정, 87 닭강정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닭강정하고 이 번호하고 연결해서 실제 옥천에서 이 87번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옥천역이라고 하거든요. 옥천역. 그래서 옥천역을 오게 이제 옥천역에다가 87 닭강정 그 가게를 오픈을 한 거예요. 가게 오픈하면서 우리가 가게 같은 거 오픈할 때 무슨 이벤트를 하잖아요. 사은품. 예, 이벤트 해서 이제 뭐 몇 마리 팔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때 이벤트 행사로 87 닭강정을 팔면서 그 닭강정 제품 어떤 제품에는 팔찌까지 넣어준 거예요. 그럼 뭐 네. 최소한의 그런 그 팔찌 그게 들어있다 하는 것을 경품으로 내건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팔찌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87 닭강정과 팔찌하고 이제 발음도 약간 유사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옥천역에다가 닭강정 집을 차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오픈 이벤트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7번은 어디라고요? 천역. 네, 옥천역. 옥천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은 우리 뭐 너무나 잘 알죠. 88 올림픽 하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88 올림픽도 어찌 보면은 그 추상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 겪은 일이고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뭔가 연관시킬 적에 좀 어려워요. 그냥 88 올림픽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올림픽 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화. 성화를 뜻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88자가 들어간 올림픽이 들어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올림픽 때 그 성화는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그 옥천에서도 그 이제 88 올림픽 그런 걸 연상하면서 그 장소에 여기가 어디냐면 장령산 휴양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에 그 휴양림 주변에 굉장히 그 성화가 그러니까 산이니까 아마 등불 같은 거 이제 연등 같은 거 이런 거겠죠. 그런 게 막 쭉 둘러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은 조금 더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88 올림픽에 성화가 있듯이 이 장영산 휴양림에도 그런 성화들을 쭉 둘러싸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번은 금강. 89는 예, 89 그냥 말 그대로 그냥 89예요. 근데 89 하면 우리가 꼭 나오는 게 뭐예요? 장. 사구, 8949, 4989. 어디에서 그 번호 많이 쓸까요? 8949? 시장. 아니면 시장에서. 예? 그리고 시장에서 8949 많이 하고 또, 마트. 중고 마트. 매매센터. 응? 중고 매매센터. 중고 매매센터 뭐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어요. 뭔가 거래하고 하는 데는. 근데 제일 좋은 게 제일 좋다면 뭐 어폐가 있지만 부동산인 것 같아요. 부동산 그 전화번호들 보면은 여러 가지 쓰기도 하는데 8949 많이 쓰는 것 같아요. 8949. 그러니까 그 매매하고 해야 되니까 8949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89 하면은 그런 시장이라든지 뭔가 거래하는 거 그것도 연상을 하시고 또 거기에 8949 하면서 89가 조금 발음을 많이 불리면 바구까지 와요. 바구. 바구에다가 이제 바구니까지 그래서 시장 장바구니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실제인 그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784번부터 볼까요? 자, 여기 784 정지용 문학관이라고 하는데 여기 누가 왔다고요? 기안84. 기안84하고 아버지 판사하고 같이 여기에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기안84에 대한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사는 김희민이라는 작가가 사는 동네가 그 화성시에 기안동이 있어갖고 그 기안이라는 동하고 자기가 태어난 해 80살을 연결지어서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
잠깐만 들어볼까요? 좀 길은데. 넓은 벌동 저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리 진리야 지라로에 새가 시가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가 얇은 처럼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를 돌아 거이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들리치리라. 네, 여기까지만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지영 문학관이 몇 번이라고요? 784번. 예, 784번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옥주 사마소 보겠습니다. 자, 옥주 사마소가 몇 번이에요? 785번. 예, 어떻게 기억하시라겠어요? 옥주 사마소 앞에 파도가 있죠. 예. 여기 지금 이게 옥주 사마소 건물이에요. 예. 이제 지금으로 시자면은 그 동사무소나 뭐 이런 좀 구청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앞에 지금 그냥 마당에 있지만 이 앞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팔자 모양의 호수. 사마소 앞뜰에 팔자 모양의 호수 8호가 있다는 상상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메타스토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교육 및 정치의 장소이다. 옥천군에. 근데 옥천을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옥주라고 했다고요. 옥주. 그래서 그러니까 옥천의 옛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1654년에 정면 5칸, 옆면 2칸의 목조 기와집으로 전통적인 한옥을 가리킨다라고 했고, 뭐, 이렇게 한 것은 막대 지붕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 백촌, 김문기, 우암, 송시열 같은 유명 인사들이 여기에 다 출신이고, 여기에 또 활동을 한 그런 곳이라고 해서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 금융업, 정치 토론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이들의 그 명단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과 폐단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 폐단이. 그래서 여기에, 여기 보면 젊은이들이 모여 학문을 연마하고 정치 의견을 나누며 지역 발전에도 기여했고, 아까 말씀드렸죠. 긴급 상황 시 백성들을 돕기 위해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장소들로 쓰이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짤막하게 한번 볼까요? 옥천 옥주 사마소는 조선시대 사마시, 즉 속과 시험에 합격한 지역의 생원과 진사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며 학문과 정치를 논하던 곳입니다. 옥천은 1313년부터 1413년까지 옥주라 하였기에 옥천 사마소가 아닌 옥주 사마소라 이름 붙여졌다 합니다. 조선시대 대학자인 우암 송시열이 쓴 의창 중수기에 의하면 이 건물은 본래 백성을 위해 곡식을 비축 저장해두던 의창이었는데 제도의 변경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자 건물 부재를 활용하여 1654년에 세운 것이라 합니다.
또한 송시열 선생이 친필로 기록한 사마안에는 옥천에서 생언과 진사에 급제한 165명의 기록이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기둥에 이렇게 한자로 써 있죠. 네. 여기 뭐랄까, 뒤에 쭉 보면은 여기에 제가 적어놨어요. 옥주 사마스에 가면 이렇게 향학의 그 4대 강목을 현판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놨는데 그게 써 있는 게 이제 덕업상권, 과실상교, 예속상교, 판난상교 해서 한자로 다 써면 좋겠는데 한자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너무 작고 막 이래갖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그 후손들에게 전해줄 그런 이야기들을 그 현판에다 이렇게 써서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니까 더 공부하기가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좋았어요. 아, 네. 실제 그 장소도 보고 네. 소리도 듣고 하니까 좀 더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